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힘이 들죠. 근데 수익을 쭉 꾸준하게 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이 대박플러스 시즌2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는 수익이 좀 날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 좀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간들 속에서 지켜보게 된다라면 대박플러스 시즌2는 상당히 좀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이곳에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분들 아무거나 질문을 올리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올려주시고 문자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당연히 빠져야 될 구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욕이 나오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외국인들 팔아도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근데 기관 애들은 받쳐주지를 못할 망정 같이 매도를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하락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조정을 빌미로 받았던 부분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1900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1900선을 갭으로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장에 막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떡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지수 1800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기사거리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그런 구간들의 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테이퍼링의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렸다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건데 환율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즉 빠지는 이유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마디 부분들을 좀 보기 전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목표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대 설사 내일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목표치까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표 거래소 이 지수만 좀 먼저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주식은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많이 빠졌는데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다가 좀 강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삿대질 이렇게 손가락 매도하시라고. 그죠? 아직까지는 바닥 안 나왔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렸죠. 왜? 저점 이탈하게 되면 그 이상 빠질 거니까. 즉 저점을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요 폭만큼 이렇게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얼추 다 빠졌죠. 그래서 내일장부터는 공격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장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시거나 빠지면 그래 이제 올라갈 때가 됐거니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등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을 끝까지 들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종목 AS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좋은 종목군들도 있는데 안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위안거리를 좀 삼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래도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오는 시장 속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지만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뭐 한스바이오메드, CJ헬로비전, RF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전기술까지는 수익권역이에요. 근데 이게 또 매일유업부터는 또 파란색으로 보기 싫은 손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매일유업 그리고 무학,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한국가스공사가 마이너스 4%의 좀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름대로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양호한 눌림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RF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LED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그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들,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겁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추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이제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상단대를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오늘같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얘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실이 좀 가장 큰 종목 한번 볼까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참 이게 저하고는 인연이 좀 안 맞는가 싶어요. 거기서 관종에 적어놓으면 항상 올라갔다가 포트에만 편입하게 되면 이렇게 속을 썩입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추세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한번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이 폭만큼 밀려내려야 되겠죠? 약간 좀 더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3,000원대 중반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하락 추세, 이 상승 추세 때 하단권역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관심권역에 놓고 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무학이죠. 무학도 약간 손실권역이에요. 손실권역인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한스바이오메드가 좀 생각나시죠? 한스바이오메드가 이 박스권역을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무학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렸습니다. 포인트는 참 좋은데 소주 이 부분이 참 잘 나가거든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최고입니다. 좋은데이. 근데 이 무학이 나름대로 지수가 밀려도 버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하방 경직은 확보해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멘텀은 뭐라 그랬죠? 수도권 쪽, 이 서울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자금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무학은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손실권역이지만 한번 그냥 눈 감고 봐주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 AS까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코스는 마디매매 기법 잠시 뒤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이벤트의 미코스는 마디매매 기법입니다. 항상 똑같은 거였었는데 지난주에는 2주간에 걸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딱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또 들고 나왔습니다. 또 들고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이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좀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과 상승은 이 하락은
N자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분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부분들을 놓고 나서 본다. 기본 마디에서는 전고점과 전저점 자리대에서는 수급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마디에서는 쌍봉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매매 시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는데 그 가격이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단기 흐름은 21선을 확인하고 중기는 61선을 확인한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이 칠판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주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뭐냐면 상승, 즉 상승 추세대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락 추세대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횡보죠. 비추세, 박스권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박스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겁니다. 마디는 고점을 넘어갔느냐 저점을 이탈했느냐 그 기준을 갖고 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A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있는데 이 주가의 흐름이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의 주식이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대가 약 15,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도 양호하게 받고 난 이후에 즉 조정 자리대를 대충 한 12,000원까지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 정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 가격의 폭만큼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마디매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5,000원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5,000원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은 지지 저점 자리대가 12,000원이면 여기다 이걸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목표치는 약 17,000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 자리대가 17,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마디매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 가격 혹은 빠진 가격을 갖다 놓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전고점입니다.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즉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목표치가 도달을 했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 가격이 지지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분들은 오버슈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버슈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이유들은 누군가는 많이 사줘야 돼요. 오늘 주가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죠?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많이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주식을 누군가는 매수를 많이 해줘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겠죠? 거래량이 증가가 돼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즉 저항대를 넘어가면 그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을 기억하게 되면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된다. 결국에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아마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하고, 빠져도 마찬가지죠. 빠져도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집 딸내미도 알고 있는 영어죠. N자. 근데 비추세는 좀 틀리다고 그랬죠. 비추세. 이게 비추세였었죠. 이 폭만큼 올라갑니다. 이 폭만큼. 이게 바로 영어로 이 값이었었죠. 이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 그림을 칠판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쉬워요. 이해가 빠른데 글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어떠한 기준 자리대만 잡으면 됩니다. 즉 최근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상승 N자형으로 가든 하락 N자형으로 가든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유가 생기는데 그 이유를 무엇냐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은 밀려 내려온다라고 손치더라도 다시 주가에 대한 회복력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즉 수급의 주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 N자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누가 많이 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락 N자로 하게 되면 누군가 많이 팔아요. 수급이 악화됐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반대로 또 하나는 박스권역이 있어요. 이거는 얘는 실적에 대한 정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악화돼요. 근데 바닥권역에만 오게 되면 다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즉 실적과 연관돼서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의 21선과 61선입니다. 2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1선이 우상향을 해요. 그럼 단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키 작은 사람이 위로 이렇게 딱 째려보듯이 거만하게 그런 종목군들은 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보셔도 돼요. 근데 21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정중하게. 그럼 어서 와서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즉 단기는 21선이에요. 그러면 중기는 61선이라고 그랬죠. 61선은 수급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세선이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로 차트를 보면서 왜 주가는 더 빠집니다. 반등 시 매도하십시오. 라는 부분들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지수를 보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은 다 한번 지워볼게요. 우선 종목 이동평균선이 많으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거는 다 빼고 21선과 61선만 놓고 보자고요. 자, 빨간색 선이 21선이고요. 61선이 초록색 선입니다. 21선 어때요? 인사하고 있죠? 어서 와서 물려주십시오.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 좋아요, 나빠요? 오늘 왕창 매도했죠?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전날도 4천억 이상 매도했어요. 수급이 안 좋으니까 밀려 내려오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실적 좋습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어닝 쇼크가 속출하고 있어요. 실적 뒷받침 안 됩니다. 그러면 매수해야 될 부분들이 없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목표치까지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 이렇게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폭만큼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 폭만큼. 그죠? 그럼 얼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두려워할 때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지수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을 좀 보게 되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보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닥이 아닙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고 나니 요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반등도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럼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폭만큼. 그러면 이 자리대가 약 240포인트대, 244포인트대 초반권역이죠. 오늘 저점이 약 얼마죠? 245.25포인트예요. 조금 남았죠? 그죠? 그런데 지수는 다 밀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요게 후순위가 되죠. 선순위는 뭐가 되죠? 바로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 폭만큼 다시 밀려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얼추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결국엔 선물도 마디만큼 내려왔고 지수도 마디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 때입니다. 결국 내일장 빠지면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할 종목이 없으면 뭐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매수 들어가서도 물리지는 않는다. 설사 주가가 더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손절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거래소 봤으니까 코스닥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자, 21선 어때요?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있죠. 거만하게. 근데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갭으로 이탈했으니까 바로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랜빌의 법칙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다 어려우니까 집어치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 61선 부분들을 보게 되면 61선은 아직까지 우하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각도가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선 지지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나름대로 얘는 지지가 되고 있구나. 수급을 보게 되면 거래소는 왕창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물론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매도에 대한 규모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거래소보단 낫구나. 기술적인 분석을 보더라도 얘가 좀 더 낫구나. 그러면 코스닥 쪽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들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목표치 분석법이 있죠.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죠. 그리고 일정한 패턴의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치를 분석하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맹신은 금물이다. 그죠?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거. 두 번째,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기도 하지만 매수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좀 더 밀리면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마디매매 기법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거. 즉 매도와 매수를 할 자리를 찾는다라는 거. 또 하나의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저는 보게 되면 뭘 활용을 하냐면 캔들,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저는 이거 세 개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 거는 마디입니다. 마디. 즉, 가격에 대한 폭이 되겠죠. 가격에 대한 폭을 봅니다. 이게 저의 기준입니다. 그죠? 근데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쓸 겁니다. 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고무줄 밴드, 볼린저 밴드라고 얘기를 한다. BB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기도 하고 MACD를 좀 보기도 합니다. 그죠? 파라볼릭을 보기도 하고 상당히 좀 많습니다. RSI를 보기도 하고 상당히 좀 많아요. DMI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봅니다. 즉 만약에 다 좋아요. 보조지표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인데 기준점을 하나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스토캐스틱을 보게 된다라면 이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포지션, 매도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도를 못해요. 왜? 스토캐스틱은 매도인데 이거 볼린저 밴드 보니까 하단 라인 때를 지지를 해주네? 라는 요런 거. 위안거리를 찾죠? 위안거리. 그죠? 근데 볼린저 밴드가 이탈을 했어요. 하단대가. 그리고 딱 보니까 MACD가 아직까지는 지지를 해줘요. 그럼 요걸 또 믿고 삽니다. 볼린저 밴드 믿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밀려 내려와서 손절 타이밍을 놓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또 하나의 지지와 저항대로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다 안 봅니다. 이런 것들 다 안 보고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보지만 마디 즉 가격 폭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에 대한 종목에 대한 흐름이라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즉 기준점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치 분석법이 중요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다음 장에 있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는요, 아마도 코스피 지수를, 보조지표를 좀 보게 되면, 고무줄, 볼린저 밴드 하단선 아마 이탈했을 겁니다. 하단선은 이탈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RSI가 있을 거예요. RSI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침체권역으로는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침체권역으로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하단선이 이탈, 볼린저 밴드가 하단선이 이탈이 됐다라는 낙폭과대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RSI도 마찬가지예요. 침체권역으로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초입입니다. 낙폭과대 초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낙폭과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종목군들은 목표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었죠? 하락 N자형의 절반. 이게 2차 목표치죠. 자, 1차는 이 하락에 대한 50%의 되돌림입니다. 50%의 되돌림, 이 자리대가 1차 목표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목표치는 이 큰 마디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이에요. 이 자리대가 2차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반등의 목표치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거래소 낙폭과대로 들어갔어요. 대형주들 낙폭과대로 들어간 종목군들 꽤 있을 겁니다. 즉, 침체권역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많을 거예요. 오늘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뭐 건설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을 건데,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뭐가 있죠? 화학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RSI나 이런 종목 부분들,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침체권역으로 들어간 종목군들 꽤나 있을 겁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군들 낙폭과대를 매매했을 때는 목표치의 방법을 이 포인트로 잡으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1차 목표치는요, 11선이에요. 11선이 1차 목표치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차 목표치는 21선입니다. 이 자리대를 알고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왜 1차, 2차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상승을 했습니다. 낙폭과대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11선이 닿게 되면 차익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살짝 눌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을 거고, 요 상승 N자형으로 가게 되면 보통 21선 자리가 나옵니다. 그 21선 자리가 나오고, 만약에 21선에 대한 이 반등의 폭이 적다, 즉 박스로 간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 자리대가 약 21선 자리대하고 근접합니다. 확인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11선, 2차는 21선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유용하게 여러분들 아마도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써먹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를 한번 볼게요. 거래소 보면, 아이고, 이동평균선 다 없어졌네요.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1선, 121선, 5일선,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한번 보세요. 낙폭과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벌어졌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겠죠? 보세요. 자, 빠졌죠? 주가의 수준들을 보면 빠지고 나면 반등의 1차는 11선, 2차는 21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빠져요. 낙폭과대 다시 또 빠진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1선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11선은 1차 목표치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는 21선 정도? 근데 11선과 21선이 이격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상 11선까지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즉,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1940, 50, 요 정도 오게 되면 또 저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목 하나 보면서 갈까요? 종목 하나 보면서 갈 테니까 한번 조선섹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중공업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 요 폭만큼 빠진다고 했잖아요. 한번 빠졌나 한번 볼까요, 이거? 이렇게 빠지면 얼추 다 빠졌네요. 그죠?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선하고 21선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1선이 1차 목표치, 21선이 2차 목표치가 되는 거고, 되돌림 자리대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대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격 폭을 보면 약 33,750원, 이 자리대가 1차 목표치,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요 하락폭의 되돌림 35,000원, 이 자리대가 2차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쉽죠? 즉 기준입니다. 이 자리대가 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종목인데 만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상당히 많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죠. 만두가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 꼬리를 달고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즉, 이 하락 N자형의 절반 되돌림이 나오니까 13만원 넘어가게 되면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보세요. 13만 3천원짜리 때죠.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절반 되돌림이 나왔으니까 밀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10만원대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설마 밀리겠습니까? 설마가 좀 사람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형주 많이 빠졌어요. 기술적 반등 노려볼만 합니다. 결론은 매수해라. 내일부터. 매수할 종목이 없으면 내버리지 매수하셔라. 그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데요. RF텍 보유 중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매수가 11,950원에 비중 20%. 네, 한 말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주식 사셨네요. 누가 추천한지 몰라도. 일단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좀 장 초입에 보유 종목 AS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LED 사업. 무선 충전기, 갤럭시 S 이 부분들, 5 있죠? 거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결국엔 20%면 딱 적당한 비중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15,000원 좀 잡아드렸거든요. 이 목표가를 15,000원을 좀 잡아드린 부분들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짜리 때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14,250원 요 자리대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14,700원 요 자리대니까 15,0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번 보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신성홀딩스요. 신성홀딩스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8,950원에 45%입니다. 8,950원에 45%요? 예.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바로 더 방송에서 듣고요. 네. 앞으로 곡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좋다고 얘기 듣고,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매수 잘 하셨어요?
예. 매수 잘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네, 이게 지금 좀 현재로서는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현재 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오늘도 많이 빠지다가 조금 반등하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네. 목표가가 언제까 얼마나 갈란지 그걸 궁금해가지고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중장기 정도로 몰라. 단기에서 중장기, 준단기. 중장기 정도로? 아니, 단기에서 준단기.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분들 단기하고 중기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자, 신성홀딩스를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밀렸었습니다. 바로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11,500원대를 찍고 수직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죠. 아마도 이거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정확하게 절반 되돌림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종목은 박스권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저항대는 약 요 자리대죠. 9,4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저항대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요 자리대죠. 요 자리대. 약 8,200원. 요 자리대를 지지 라인대로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9,400원 요 언저리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탁 끊어주는 매매 전략이 좋겠죠? 그러면 그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약 한 9,400원 정도로 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뭐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넘어간다라면 어디 폭만큼 올라가죠? 이 폭만큼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치는 약 1,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9,400원, 좀 여유있게 보게 되면 1,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모멘텀이죠? 곡물 가격 안정화가 좀 되고 있고요.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신성홀딩스도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어디죠? 8,200원. 요 자리대 이탈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대응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이고, 상담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제가 더 감사드리네요.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어떤 종목 매수해서 갖고 계세요? 아, 비트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 컴퓨터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4,500원. 4,500원이요. 예, 예. 혹시 비트 컴퓨터 오늘 종목 상담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오늘 처음 합니다. 아,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 네. 예, 아. 그러다 와가지고. 가격도 아직 모릅니다. 컴퓨터를 안 써봐서. 그러면 어떤 예,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제 목표치를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네. 또, 음. 그래,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고, 뭐, 내용은 뭐 별로잖아요. 그죠? 내용이요? 예. 아우, 내용이 별로는 아니죠. 내용이 없으면 주가 못 올라갑니다. 박 대통령이, 네. 뭐, 그걸 막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요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그래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원격 끊고 뭐- 방송 예.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아, 끝까지 완전히. 아니요, 그 전화기는 내 수화 끊으시고요. 방송을 예.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전화를 끊고,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비트컴퓨터, 최근에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름 좀 괜찮습니다. 인성정보도 괜찮고요. 비트컴퓨터도 좀 괜찮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이 자리대가. 즉 4,800원대 요 자리대가 저항인데 요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디로 따져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폭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단기 목표치가 찼어요. 그죠? 그럼 이 자리대는 단기 매도짜리입니다. 4,800원 자리대가. 근데 지금 매수가가 4,500원이시고 비중이 20%예요. 저는 조금 더 욕심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어디까지 내보냐면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고 일단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고 우선 보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약 한 5,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요 자리대까지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즉 주당 1,000원만 먹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주들이 나름대로 좀 약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매수가가 4,500원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4,500원짜리를 위협을 하는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20%니까 절반만 좀 줄여주세요. 아니면 좀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버텨보세요. 얼마까지? 약 한 4,300원 정도까지 버텨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참 좋은 일을 하셔서 복 받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예. LG 디스플레이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네. 26,850원. 850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20%입니다. 비중 20%? 예.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또, 전망이 어떨런지, 네. 그렇고, 변동이 많아가지고, 저번에 살 때도, 한 일주일 전에 샀는데, F 문제 생기고, 네.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깃들으면 폭락이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다시 또 힘을 좀 싣는가 싶는데, 네. 돈이 좀 되겠는지, 그래서 내가 가깝해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단기적인 시황을 좀 원하세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원하세요? 한 중기까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전화 끊으시고 방송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받으세요. 네. 자, LG 디스플레이가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었어요. 그죠? 선방을 했었었는데 주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았어요. 다른 섹터보다는. 왜?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아직까지는 벗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 검정색 선을 잘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대를 아직까지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즉 지지 라인 때는 꾸준하게 지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를 서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흘러갔었죠. 저점과 저점을 그리게 되면 추세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이탈이 됐어요. 우선 26,8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고 비중이 20%입니다. 약 5%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하고 계신데요. 반등 좀 노려보세요.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절반 되돌림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아마도 25,900원짜리 때까지는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수급을 잠깐 볼게요. 외국인들이 참 매수를 많이 합니다. 기가 막히게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관 애들을 욕을 해야 돼요. 이건 850원 1월 28일날 100만 주 때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즉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분들이 위안거리입니다. 외국인들 평단가 보니까 한 26,000원 정도대예요. 그럼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비중 20%니까 끌고 가세요. 중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26,000원이 단기 저항입니다. 근데 중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약 이 자리대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9,000원 정도까지. 29,000원 정도 때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면 29,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26,000원이 넘어가는 시점,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 자리대가 넘어가야지만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26,000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바로 상담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종목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그 테스. 테스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2,150원. 네. 네, 30%. 30%요? 예,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근데 제가 조금 오래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요. 이 종목을요? 예. 얼마나 갖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됩니다. 2달이요? 예.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살 적에는 13,000원을 보고 샀거든요. 네. 13,000원 왔는데? 안 왔습니다. 2달 됐는데요? 2014년 1월 9일날 13,000원이 고점이었었는데. 야, 그러면 내가 시를 잘못 봤나 봅니다, 그러면. 자, 어떤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세요? 네, 이제 이게 과연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전망이 올라갈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를 끊고 한번 끝까지 예. 좀 시청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살아있죠? 죽어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저점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대는 이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 1,700원, 1,500원. 이 자리대가 리스크 관리 자리대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냐면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박스 하단이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밀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1,700원 이거 이탈하게 되면 10,000원까지 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가 1,700원 자리대, 요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대고요. 자, 이 종목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12,000원대 초반권역. 즉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2달 정도 좀 보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약 한 13,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놓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700원 이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었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잠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방법, 매매 스킬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잠시 좀 물러났다가 다시 또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내일은 뭐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IT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에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